네, 강원도 태백입니다. 배추가 안에서부터 짓물러지거나 아예 거는 올여름 잦은 비로 수확량이 적었는데도 산지 가격은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라바이오 마케팅팀 김영래입니다. 오늘은 지금 수확이 한참 진행 중인 강원도 태백 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에 와봤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강원도 지점장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점장님. 현재 강원도 배추 작황상이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 고랭지 지역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좀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반쪽 시드름병, 탄저병, 그다음에 무름병, 이렇게 바이러스, 이렇게 각종 병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곳 서 있는 곳이 해발 700m 이상의 고랭지잖아요. 네네. 고랭지 지역인데 지금 저쪽 남쪽 지역에서는 배추를 심기 시작하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고랭지 배추와 일반적인 평지 배추의 어떤 재배적인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심는 시기의 차이인데요.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는 보통 7월 달에 정식을 해서 네. 9월이나 늦으면 10월에 이제 수확을 하는 배추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배추죠. 한창 생육기가 여름인 배추이기 때문에 각종 병해나 충해나 이런 데 좀 취약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온기나 이럴 때 이제 결핍 증상이 더욱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비탈진데도 많은데 네네. 비탈져 있기 때문에 강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쓸려 내려갈 수 있겠네요. 그런 거에 의한 또 결핍 증상도 많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반적인 그 노지 배추보다는 이런 고랭지 배추를 할 때 영양 성분이 충분히 공급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약제 처리나 이제 병해충 방제나 영양소나 이런 거 공급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가죠. 네. 지금 그러면 지금 고랭지 배추 수확기가 다가왔잖아요. 그럼 지금 시기에 배추에 발생할 수 있는 병에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기온이 좀 내려가고 또 이제 비도 계속 잦은 강우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녹균병이 좀 발병이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로 인해서 무름병 발병도 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배추 생육 중후반기부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배추 무름병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추 무름병 발생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석회 결핍. 두 번째, 생육기 이상 고온. 세 번째, 강우 습도가 높을 때. 그리고 연작에 의해 토양 내 원인 세균의 밀도 증가. 마지막으로 토양 해충에 의한 작물 상처가 많을 시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무름병에 대한 특징은 발병 초기 토양 근처 아랫잎부터 발병이 시작되며 담갈색의 수침상 병반이 잎 전체로 확대되며 다른 잎까지 증상이 확대됩니다. 증상 악화 시 결구 내부까지 연합입 부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악취를 동반합니다. 해당 병에 대한 방제 대책은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시고 병 발생이 심한 경작지의 경우 화분과나 콩과 작물로 3, 4년 돌려짓기를 시행합니다. 또 배수관리 및 병든 식물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발병 시 완벽한 방제가 어려워 예방 위주의 방제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배추 작기 중 생육 사항에 맞게 유기농 모드싹 40g과 모드싹 칼마 20ml를 혼용 살포하시되 해당 조합을 3에서 4회 연속으로 살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병해가 있는지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배추를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배추 보면은 원래는 충이나 이런 게 많으면은 겉잎도 지금 피해 증상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무름병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 좀 까볼게요. 이렇게 배추 안에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에서 점 찍히는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 속까지 아주 깨끗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너무 깨끗하고 지금 배추가 치밀해요. 지금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어볼 때 이렇게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배추가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하나 정도만 쪼개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튼튼하네. 튼튼히 이게 잘 저기 해야 되네. 조심하세요. 확실히 배추가 잘 됐어요.
어우, 소리가 참 조직이 치밀하니까 소리가 좋네요, 이게. 잘 잘라지지도 않아. 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있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방문한 이 배추밭은 제가 보기에는 작황이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여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 포장 같은 경우는 올해 다른 이제 관행적인 시비에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두싹을 굉장히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농가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셨던 게 우선 모두싹과 모두싹 균을 침지 처리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1차 처리 때는 이제 타약, 이제 뿌리 활착 전에는 타약제로 1차 처리 방제를 하시고 2차 처리 때부터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총 10회 처리 중에 7회 처리를 이제 모두싹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 7회 처리 중에 모두싹 균은 계속 이제 7회 처리를 동시에 계속 같이 하셨고, 칼마 같은 경우는 약 4회 정도 처리를 하시면서 칼슘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실 때 혹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가요? 모두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혼용이나 이 기온에 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한낮에 가장 뜨거울 시간에 이제 뭐 살포하시는 건 피하셨고, 그다음에 혼용하실 때도 보면은 이제 석회나 이렇게 알카리성 제품이랑 혼용이랑 피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왕 유기유황계 제품 그런 거랑 이제 또 뭐 혼용하시는 것도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쓰는 배추에다 쓰는 생장 조정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랑도 혼용을 웬만하면 피하셔서 총 10회 처리 중에 한 7회 정도만 처리를 하신 이유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상황에 혼용, 맞게? 예,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포장의 포장주께서는 언제부터 모두싹을 사용하신 거죠? 올해까지 한 4년 정도 지금 4년 꾸준히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4년 전부터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하기 전이랑 후랑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예, 포장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 모두싹을 사용하시고 나서부터 확실히 인근 밭에 비해서 뭐 뿌리옥병이나 무름병에 대해 좀 덜 온다. 그리고 모두싹을 사용한 이후부터 이제 뿌리나 이런 부분에 발근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뭐 작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튼튼해야 확실히 이제 병해충에 좀 이게 강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강원도 태백 고랭지 배추 수확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기상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병해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